예,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독거노 고문관 장교 캐독 고문관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AI가 유행이라서요.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여러 생각한 것을 주저리 주저리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AI가 지금 많이 나온 게요. 오픈챗이라 그러나요? 챗GPT라 그래서 오픈챗 또는 지미나이 또는 클러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년이 넘어서 외국에 와서 살면서 되게 오랜 동안 공부했던 게 물론 저희 제가 뭐 전문 지식을 공부한 것도 있지만요. 그와 동시에 항상 언어 문제, 언어 장벽 이런 것은 평생 걸림돌 또는 평생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어를 어떻게 공부할까라고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뭐 유튜브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냥 영어 공부하지 말아라. 답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이 언어를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된 이후로 언어 공부를 타국의 언어를 공부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년에서 또는 5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뉘앙스라든지 또는 어, 유창함일까요? 유창보다 뉘앙스나 뭐 문화 이해 이런 거까지 따지게 된다면 30년, 50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셔도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속해서 사신다 그러면 30년, 50년이 지나도 뉘앙스나 문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국어를 하고 사시기 때문에요. 이쪽에 영어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AI가 되면서 AI가 인간이 한 몇십 년간 해온 것들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공부가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도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AI가 너무 유행이어서요. 이런 즉석 통역이 가능한 소형 이어폰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픈챗에 물어봤고요. 오픈챗에 물어본 그거에 대해서 또 오픈 AI 기능을 이용해서 파워스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걸 이렇게 와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만드는 데는 2분도 안 걸렸어요. 뭐 혼자서 만약 이걸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뭐 시간이 참 발전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쪽에서 명확하게 AI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AI라는 게 분명히 AI라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AI가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돼서 이러한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했을 때요. 저는 최소한 평균 이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또는 점수로 따지게 되면요. 최소 60점은 나오고요. 통상 점수대가 저는 70에서 90점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때 모든 일반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한은 AI 이용을 해서 작업한 모든 결과물들은 상당히 우수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화되고 또는 세부 사항이라든지 또는 정교함, 디테일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떠한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내가 이 문서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뭐 발표를 하려고 그런다, 어떤 부분에 제출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내가 그 분야에서 2, 30년간 업무를 받거나 최소 10년 이상 업무를 받다면 그 부분에서 교정은 가능합니다. 이게 맞춤화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아마도 바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너무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요. 1, 2년 정도 지나면 아마도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문제없이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제가 봤을 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변화가 되게 빠를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인터넷인가요? IT에는 이게 정착
1999년에 버블이 나서 터져서 정착된 지가 한 2010년 정도로 잡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년간은 그렇게 정말 붐이 아니었지만 201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는 2024년까지는 엄청난 IT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붐이 되었을 때 얼마 정도가 걸렸나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돼서 했을 때 10년에서 굳이 따지면 뭐 2015년이라 하겠습니다. 많이 늦춘다 그러면요. 첫 아이폰이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 IT보다 AI는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2024년에서 2025년에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IT의 절반 정도인 2030년대 결국 5년이나 10년에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앞으로 언급할 내용들이 거의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주저리 얘기해 봅니다. 전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즉석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즉석 통역 가능한 소형 이어폰과 같은 기기가 나오는데 영어 공부가 정말 중요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답 이렇게 해줍니다. 어, 즉석 통역의 편리함, 기술의 발전은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죠. 완벽이요? 언어에서의 완벽이라는 거는 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언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면요. 3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살아도 30년 살아도 언어 전혀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요. 30년 정도, 10년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15년? 그래서 30년, 15년에서 최소 15년에서 20년을 하셔야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완벽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최소한 AI로 작성된 부분들이 최소 60점은 되고 통상 70에서 90점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통상 이 70에서 90점이 나오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15년, 20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유치원 때부터 언어 공부하잖아요. 전혀 잘하면서 성인이 되어도 언어 공부 완벽하게 하기는커녕 어눌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서 논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 보면 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만도 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명한 뭐 선생님도 나오십니다. 누구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5천만 한국인들 중에 이렇게 외국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은 100손가락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10손가락도 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10손가락까지는 않겠는데요. 100손가락 얘기하겠습니다. 100명 찾기도 힘드실 거세요. 그냥 한 지역에 한 명 정도 찾으시면은 맞는 거세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지 않는데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서 원어민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발생하지 않을 현상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을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비관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석 통역 편리함요. 제가 지금도 아마 그런 캐틀이라는 이어폰이 있는데 좀 지나면 저는 좀 더 빨라진 기기로 해서 바로 그냥 귀에 꽂고 나는 그냥 편하게 한국어 얘기하고 상대방은 편하게 본인의 언어를 얘기하는 그런 기기가 나올 겁니다. 5년도 안 되어서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음에 또 뭔가요? 뉘앙스의 중요성? 뉘앙스를 알 정도로 될 사람들은 거의 뭐 자심하게 하지만 30년, 50년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들은 뉘앙스까지 가실 정도면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통역사이셔야 되세요. 통역사는 번역기를 쓰실 일이 아니라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통역 일로만 계속 오랜 시간 공부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 분이 필요하신 건데 일반인들이 뭐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뉘앙스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뉘앙스가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다면 바이어들이라든지 전문 마케팅 퍼스트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은 되게 그 언어를 잘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 소통의 가치라든지 더 나은 의사소통이라든지
기술적 오류는 확인할 시스템 의사소통 장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0년이나 50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살았던 분들 전문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공부하셔서 언어 부분에서만 통역하시거나 언어 부분에서만 세일즈를 하시고 외국인과 의사소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격적으로 아니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언어를 공부하셔야 될 거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언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 얼마나 걸린다 그랬나요? 적어도 10년에서 또는 30년까지 걸리실 건데 10년에서 30년 걸려도 못 하시는데요. 내가 정말 죽어라라고 하는데 5년 정도, 10년 후에 기기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쪽 외국인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분들은 충분히 이 기기만으로도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고요. 이 도움을 받아서 이런 AI 계통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의사소통하는 거를 저는 상상이 됩니다. 정말 수준이라는 게 많이 되는데요. AI를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거 들으신다면 무슨 얘기라고 하는데 AI가 저도 뭘까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저주저니까 계속 그냥 길게 얘기합니다. 이걸 과연 보실 분이 있을까요? 언어 모델인데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간과 컴퓨터라는 시스템이 할 때 언어라는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인간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한국인과 영어를 말하는 외국인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와 흡사하다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쓰는 사람과 영어 쓰는 사람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되듯이 인간이 형성한 인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컴퓨터, 전기 체계를 이용해서 이 사람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그 숫자 체계라는 것은 전기가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그 체계로만 기억을 하죠. 그리고 0과 1과 0과 1과 이런 전기 온앤오프 시스템을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0101로만 쓸 수 없기 때문에요. 좀 더 편하게 방법에서 코딩을 써서 이 코딩이 결국은 0101의 저 의사소통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나 기계하고 그런 의사소통을 하려면 인간이 지로원 이분법에 의한 이 언어 소통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배워야 될 건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이분법에 의한 코딩을 배울 수는 없고 이걸 배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프로그래머죠. 아니면 또 코더라 하는데 뭐 코드 쓰는 사람들이나 또는 프로그래머라든지 코딩 하는 사람들이겠죠. 코딩 작업일 건데요. 이런 사람들만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요. 뭐가 바꿔버렸습니까? 문제는 이 컴퓨터가 이제는 인간의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요. 가장 AI가 발전됐을 때는 또는 그런 형성이 나왔을 때 획기적으로 변한 데가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번역이나 그 통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여행 다녔을 때 계속 구글 번역해가지고 듣잖아요. 이제 어디 여행하더라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이 이 번역이라든지 통역에서 바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업무들인데 각종 업무들을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컴퓨터는 인간의 속도보다 모르겠습니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인가요? 그런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을 떠나서 좀 더 지나면 어떤 부분이 나오나요? 시각적으로. 지금은 문자상으로 이해하는 수준 이미 넘긴 했죠. 얼마 전에도.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각적으로도 이해하게끔 만들겠죠. 신경세포 비슷하게 반응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해서요. 저희가 뭐
터치스크린 사용하는 것도 감각인 거니까요. 그래서 컴퓨터가 결국은 인간의 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종 인간이 행하던 업무를 훨씬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컴퓨터의 속도를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저는 나중에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개인들은 컴퓨터 비서를 이제 정말로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비서가 아니고 AI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하고 그 캐나다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교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에서 뭐 아이패드를 다 나누어 주어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이패드가 이 노트북처럼 그러니까 노트 책이죠. 책 노트처럼 해주고 모든 수업을 그냥 아이패드만 가지고 와서 아이패드에서 일정이라든지 수업 뭐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이런 건 없을 건데 캐나다는 이미 조금 오래전부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모든 뭐 수업 그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진도 진행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 AI 비서를 모두 가지고 사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AI 시대의 영어 능력, 즉석 통역 기기 환경과 직접 통역 중요성 똑같은 얘기인가요? 어, 직접 소통을 해서 이런 걸 모두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제가 말했는데 몇십 년이 걸려도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눈부시게 발전해 있는 상태인데요. 내가 지금부터 그럼 공부를 죽어도 해서 그럼 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3년에서 5년만 지나도 이미 내가 언어 공부를 할 의미가 없어지게끔 기기가 나와서 전문 번역이나 전문 통역 대행이나 전문 세일즈로 해서 외국인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이런 소형 기기만으로도 모든 업무라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내가 공부를 의사소통이 소형 기기로 가능한 시대가 올 건데 바로요. 과연 내가 공부를 해서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하지 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력을 더 키우실 거를 조언해 드립니다. 언어 공부는 3년에서 5년이 아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게 미미합니다. 이미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전문적으로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할 정도로 평균 이상의 7, 80점 정도의 실력의 언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가 나올 건데 나는 그 7년, 8년 동안 별로 실력의 향상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물론 관심 있으셔가지고 하는 경우는 틀립니다. 외국에서 저같이 살면서 매번 접하고 타 언어로 활동하고 일하고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틀립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만약에 현재 영어 실력을 또는 불어 실력을 다른 언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5년 계획을 위주로 열심히 하겠다? 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시험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금 입사해야 되는데 시험 점수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하셔야겠죠. 그러면 당장 몇 달간 집중하셔서 그 시험 점수를 내셔야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언어를 내 일에 쓸 거야라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내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누가 들으시든 간에 저는 몇십 년 계획이다라고 아니면 또는 평생 수건이다. 저같이 외국에 사는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건이다. 그냥 짊어지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언어 5년에서 얼마 늘지도 않을 건데 그걸 내가 5년 죽어라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동안 이미 기기들은 내가 굳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을 만큼 발전된 기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에 써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직접 의사소통의 중요성, 기존 똑같이 반복인 거네. 단순한 의사소통.
전제 문제 수량 영어도 표본 언어. 영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라는 거는요,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법은 많이 벗어났나요? 한국에서 언어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단순한 의사소통 예선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언어에서 지금 언어만 제가 교육도 어떻게 바뀔까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 여전히 중요한 역량 아닙니다. 저는 글로벌 정보와 지식 접근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로 그 문서들을 파악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게 빠르신가요? 아니면 AI로 거의 90%가 넘는 거의 또는 95%에 이르는 번역률로 해서 번역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릴 건데요. AI 번역을 해서 그 문서를 한국어로 읽으시는 게 정보 접근 면에서 더 용이할까요? 당연히 번역해서 본인의 언어로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전엔 이 번역 작업을 누가 할 것이며 이 문서를 잡았을 때 이 원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네트워킹과 협력, 그거야 기본 언어 에, 접- 여기 가시면요 기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 비즈니스 공용어입니다. 예, 통상적인 언어 정도의 수준으로는 소형 기기로 저는 대체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영어로 사용하실 분들은 회사에서 그 인력을 고용을 하지요. 모든 회사의 인력들이 영어를 하라거나 외국어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영어 인력을 고용할 거고요. 나머지 분야들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만 고용할 겁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 부분에서도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뀔까요? 교육에서 인재 등반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예전에는? 인재가 있으면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미리 수업 듣고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 나이인데 대학교 가서 수업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AI 시대에는 교사 한 명이 어, 여러 명에게 강의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개인 기기가 있을 거고요.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실력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을 거고요. 그 커리큘럼을 짜는 거에 대해서 강사는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확인을 한다든지 도움을 줄 겁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AI가 가르치는 정도 수준을 못 따라가죠. 그러면 학교라는 장소는 어, 물론 학교라는 장소가 가서 배움의 장소는 맞지만 이 배움이라는 거는 각자 개인 루트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개인 기기가 있을 거고요. 개인의 향상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수업을 들을 거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굳이 월반이라든지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대학교 과정을 자녀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녀는 본인의 나이 맞는 그 학생들하고 서로 그 어떤 가서 그냥 서로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걸 강조시킬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가지고 이 기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비서이기 때문에 내 AI 비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겠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이 도무지 맞을 수가 없어요.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교사보다도 훨씬 월등한 시스템이 가르쳐주고 거기 개인의 맞춤화된 교육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공동체 생활을 배운다든지 도리어 공부보다도 체육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더 중시하는 곳이 될 거고요. 가서 배움의 장소이긴 하지만 단순 배움의 장소일 거고요.
수업 시작하면 같이 교사가 한 명이 전달해서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수업 시작이니까 본인 진도 맞춰서 본인 공부할 거 하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서는 이제 본인의 실력들이라든지 본인의 수준 정도에 맞는 그룹 활동, 이 그룹 활동은 단순히 반에서 하는 그룹 활동이 아니라요. 네트워크에 의해서 학교의 다른 반에 있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생들과 연결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 있는 그 시, 그 구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본인의 수준하고 맞는 사람들이 뭐 그룹 활동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적으로 있는 데는 지금 있는 교실에서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이 끝나게 되나 공부 활동이 끝나게 되면 또 같이 놀고 얘기하고 정서 교환이라든지 정서적인 보로 장소로 더 활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오는 게 되게 급속도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발전되는 속도와 지금 환경이 바뀌는 속도에 만약에 비교하자면요. 예전에 IT는 뭐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활로 파고드는데요. 저는 AI는 앞으로 파고드는데 5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버블이라고 하는 점인데 아직 AI 버블이 안 터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AI 버블이 터지고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AI 버블 얘기하거든요. 기대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다라고 해서요.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고 버블론이 나옵니다. 버블론이 나오고 5년에서 10년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버블론이 나오니까 저는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모든 이 현상들이 총체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이게 AI가 나와도 인간의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고 인간의 직접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거가 어, 이걸 계산기하고 계산기 대 AI로 비교하겠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수학 공부를 할 때요. 한국에서는 계산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로 하는 공부는 절대로 본인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요. 계산기 금지요. 어디에요? 한국에서는요.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는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이게 제 인식의 차이인 건데 계산기를 사용해서 수학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학생들은, 한국 부모들은, 한국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산기를 사용할 거면 수학을 왜 배우냐라고 하겠죠. 수학을 하는데 계산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인지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수학 학습 시 어, 계산기의 사용은 그냥 자전거의 사용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 이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빨리는 가겠죠.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그런데 자전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 걷고 뛰어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전거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계산기의 시대는 어떤 거였냐면 자전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 자전거를 계속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너가 뛰어보고 걸어가야지 주변 환경도 잘 알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너의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계산기가 계산하는 부분을 굳이 왜 계산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수학을 해서 답을 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AI 시대로 가서 AI 같은 경우는 저는 자동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자전거일 때는 야, 자전거 없이 걷고 뛰어봐라고 하는 게, 뭐, 좀 논쟁의 여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AI 시대는 자동차입니다. 너 자동차 없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걷는 사람이나 뛰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는 아예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AI 시대 때는요, 계산기 사용하는 거는 하지 말고 배워. 수학을 너 방식대로 배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AI 때는요, AI 사용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AI가 장착된 소형 자신의 비서 기기 같은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 비서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비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분명히 AI 책에 AI 계산기라고 할까요? 저는 AI 계산기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AI 비서라고 하겠습니다. AI 비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생각하실 때 뭐 계산기 없이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AI 없이 내가 기본 지식을 공부하고 이런 거 모두 해가지고 그 다음에 AI 사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어,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아마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자동차 없이 서울에서 부산 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저는 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냥 자동차 없이 어, 서울에서 미국 뉴욕 가라고 할 텐데 바다가 있어서 못 가니까요. 어, 베이징, 중국 베이징은 걸어갈 수 있잖아요. 육지가 연결돼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베이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너무 어, 약화시킨 비유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AI 비서 없이는 계산기 없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겁니다.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AI 비서 없이는 시대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럼 AI 시대에서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인간의 가치는 저는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때는요. 어, 직장 같은 경우는요. 저는 아마도 어차피 인간이 노동 활동이라든지 직장 활동을 해서 어, 급여라든지 벌이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들이 많은 직원들의 퇴사를 시키면서요. 직장 없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데요. 실업률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기업들은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고 하는 상태가 발생해서요. 저는 나중에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도래를 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시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들이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겠지만 매출 규모가 있잖아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정부는 그 기업체에게 할당량 일정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어떠한 인원을 반드시 고용을 하라고 할 거고요. 기업에서는 어차피 이 인원들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 없고요.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 뭐 기업은 물건 파는 게 있으니까 세금을 내겠죠. 정부는 그 세금을 뭐 회수하겠죠. 그리고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 버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돌아가지 않죠.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뭐 기본소득이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을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어, 인간 대 AI 시스템이나 또는 뭐 자동화 시스템 된 데서는 경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경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을 배분하는 시대라는 거는 어, 억지로 사람을 배용해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은 맡은 분야에 맡아서 일을 배분해서 직장은 그런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서 역시나 AI 시대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는 건데 이 강제적인 배분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잘할 때 자기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일을 하겠죠. 아니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또 일을 배운다든죠. 그래서 시대가 좀 지나면서 저는 인간도 학습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요. 되게 전문화되고 특화된 인력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음, 기본적인 뭐 학습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AI 비서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어로 따지면 외국어 그 모국인인가요? 모국인 강사가 있는 거예요. 아, 모국인인가요? 외국어 모국인 강사가 있는 거고요. 어, 대학교 교수가 개인 강사인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요. 대학교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가 개인 강사인 겁니다. 개인 튜터인 거죠. 당연히 인간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런 특화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저는 발전될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생명 연장인가요? 이게 지금 100년인데 100년 중에 한 3, 40년은 침대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의학 발달로 저는 만약에 100년도 아니고 뭐 150년에서 200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건데요. 쉽게 쉽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건강한 삶인 겁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어, 생활이 가능한 나이인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많이 나가는데요. 의학 발달로 인해서 침상에서 노년을 몇십 년을 보내는 생활이 아닌 되게 젊은 상태로 또는 몸이 건강한 상태로 나이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하면서 10년, 20년 공부해서 지금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일을 하려고 10년, 20년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AI 개인 비서가 두는 시대에는 10년, 20년 공부가 아니라요. 평생 공부인 거죠. 40년, 50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말하는 평생 학습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때는 안락사 존엄사인가요? 안락사 존엄사 같은 게 아마 개인의 되게 선택으로 모든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논쟁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주 여행도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수명이 연장되지 않거나 냉동 상태 같은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주 여행은 불가합니다. 우주 여행은 저희가 상상하는 시간 이상으로 이거는 얘기할 어, 억년입니다. 억년. 억년인데요. 실제로 150년, 200년의 나이도 이거 여행 못 갑니다. 은하계도 못 벗어날 거예요. 수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의 은하도 못 벗어나는 걸 거예요. 이 나이로 여행을 한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러면 동면이라든지 어, 뭐 하여튼 좀 더 그게 나와야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나가서 아마 당장 논쟁이 될 거는 이제 안락사 전원사는 5년, 10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건 한 30년에서 50년 정도는 보입니다. 30년, 50년 정도면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분명히 더 건강한 상태로 한 150년, 200년까지도 문제없이. 그리고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150년, 200년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0년, 200년을 의학적으로 문제없이 만든다는 거는 인간의 노화를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150년, 200년이 아니라요. 뭐 몇백 년이 나오겠죠. 노화를 정복한 상태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노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백 년 이상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은 의학 발전을 따져보게 되면 30년에서 5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결국은 풀어내야 되는 건데요.
유전자라든지 병의 원인이라든지 노화의 원인을 풀어내는 건데 인간은 절대 불가하지만 AI는 해내고 있죠. 그리고 AI는 더욱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차후. 당장은 아닐 것 같지만 이거는 30년, 50년까지 좀 뭐 5년에서 10년이 아닌 이건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봐야겠죠. 근데 상당히 현실성 있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절대 못 찾겠지만요. AI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AI의 계산 능력이나 계산 속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우주의 속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이 정도까지 해서 우 캐독 고문관의 주저리 주저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어 공부요. 어, 본인이 외국에서 유학한다거나 외국에서 산다거나 외국인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정말 생활해야 된다거나 그 외에 당장 점수가 아쉬워서 반드시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언어 공부에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전문 지식,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지식이나 실력은 무엇일까라고 해서요. 여기에 5년에서 10년간 도리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어, 5년에서 10년 안에 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제해 놓을 겁니다. 이 영상을. 그리고 5년 후에 한번 제가 다시 볼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요. 교육 시스템도 바뀔 거고요. 일 바뀌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교육 바뀌는 거는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영어는 보편 언어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어 그냥 언어는 다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소형 기기로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의 대체 불가능한 지식과 실력을 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인간적인 교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상 캐독 고문관의 주저리 주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